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홍선 임원이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잉글랜드, 이란 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잉글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요? 몇 대면? 2대 1로 이기지 않을까. 이란이 한 골 넣는다고요? 네. 이란이 지금 그래도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리다이가 없는데도? 네, 당연히. 그렇습니까? 이란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저 아. 개인적으로는 항상 저력은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고요. 침대 축구하기 때문에 1대 0이니까. 유럽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월드컵이 있어서 제가 출연을 그래도 네. 열심히 하고 저는 네. 이제 월요일에 월드컵으로 또 가겠습니다. 아이고, 월요일도 미리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금요일날 미국 시장 정리 네. 좀 짧게 해주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S&P 500이 0.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난주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에 출연했을 때 목요일을 좀 조심하자. 네, 가장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그렇죠.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감들이 수요일부터 좀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이었는데 네. 뭐 사실 금요일은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일단 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린 FTX 사태가 말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률이 좀 낮다고는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가 좀 큰 사이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한번 좀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가상화폐 시장 자체 규모는 8,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1,100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규모는 4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몇 배 차이요? 예,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S를 뭐 사실 이번에 리먼 브라더스처럼 큰 뭐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냐 여러 언급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산 부채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리먼은 6,5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분의 1. 사실 이 리먼 브라더스가 크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제 금융 시스템과 결합된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부분이 컸죠. 네. 네, 다행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관련된 상황들이 아직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좀 약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현물 그 비트코인 ETF도 상장이 계속 미뤄졌었잖아요. 네. 허가 자체가 뭐 선물 ETF 뭐 비토나 BT 정도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건 규모가 일단 크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파급 효과가 지난 그 상반기 내에 있었던 뭐 루나 사태라든가 뭐 디파이 플랫폼 파산이라든가 여러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 기간적으로 좀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리먼과 같은 이제 과도한 발작으로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순환 고리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투자와 개발, 그러니까 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도 여러 감원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선순환 고리가 좀 끊어졌고 네.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2023년까지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가상화폐 겨울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나스닥에 네. 좀 영향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도 오늘 많이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번져갈까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봤던 거는 예. 과거에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과 연결된 나스닥이 동행을 예, 했던 그렇죠. 구간들이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슬라,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렇죠. 하락을 이끌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이제 많이 반영을 시켰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영향력이 확실히 확연하게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보면 뭐 과도한 하락보다는 이제 어떻게 본연의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시장 이슈가 됐던 건 제가 블러드 총재 발언을 좀 주시했었는데 아니 그분 네. 예전에 좀 뭐라 하셨죠? 네. 좀 한번 뭐라 해주세요. 그분 갑자기 블러드. 7% 네. 뭡니까? 또 도대체? 7%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약간 네. 10%에 너무 네. 매몰되는 거 오해라면서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네.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가장
금리를 우선적으로 보는 건 5%, 5.25로 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7%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또 패드 피벗이나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계감에 좀 미리 언급들이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로레타 메스터 클레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금융시장이 그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이 필요하다는 건 매우 분명하다. 그래서 구조적 취약성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위원들은 의결권이 있고, 네. 그러니까요. 투표권이 있는 네. 사람들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정도는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FTX 사태가 시용 리스크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네. 지금의 베어마켓 랠리든 혹은 좀 더 그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2023년 경기 침체는 예상은 하지만 네. 경기 연착륙 가능성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시용 리스크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네.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 혹은 뭐 조금 더 완화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 제가 또 강조해드렸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오, 엔비디아. 네. 그래서 이제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31% 가량 증가를 했죠. 네네.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금 65%를 차지하는 매출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이밍이나 GPU 관련된 상황들이 이제 3분의 1을 담당을 하죠. 결국에는 이 하락폭을 얼마나 메울 건지. 하지만 엔비디아가 180불 내외에서 200불 이하에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규제 요인들이 더 컸던 부분인데 네. 지금 3개월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매출 감소를 A800을 통해서 그래도 실제 수치로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는 게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엔비디아 실적을 내고 나서 그래도 견조했던 이유는 이 부분을 좀 대변한다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 캐펙스 투자도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이익률이나 나머지 마진율이 이전보다는 좋진 않다. 다만 내년 이제 올 4분기만 보더라도 6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작년이 76억 달러가 매출 상단이었기 때문에 가장 바닥이었던 50억 달러대에서 이제 일부 좋아진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실적에 대한 저점을 통과한 건 맞지만 급격한 매출 증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저는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가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좀 왜곡된 부분은 규제 요인들이 컸고 그리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그 부분들은 이미 초등학생들도 알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매출 증가가 단기간 내에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격 밸류에이션을 상하단은 어느 정도 잡고 해야 될지는 개인마다 좀 다르게 좀 가져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일단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서 이제 S&P 500이 지난 10월 13일 이후부터 17%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겪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도 미리 언급했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한 주이긴 했습니다. 예, 지지난주? 지지난주가.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승이 지속될 거냐? 네. 그러면 2%의 물가까지 가기에는 내년 상반기는 사실 확률이 낮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3년 이제 지금 3개월물도 0.5%까지 0.5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 근데 더 의미 있게 봐 있는 거는 미국제 30년물이 패드의 기준금리 지금 몇 퍼센트? 4%죠. 4%. 이제 3.9% 정도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30년 물이.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그 리먼 브라더스, 네. IT 버블 그리고 오일 쇼크 당시에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어김없이 또 한 번의 발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이란 관점에서 보면 미리 이걸 데이터적인 걸 너무나 다들 투자자들이 알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게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전략은 당연히 저는 랠리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사실 지금 패드 피봇 이후에 지금 흐름들을 보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그 추세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BOA에서도 펀드 매니저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2개월 내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언급이 나왔고 전반적인 그 지금 지표나 이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6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패드의 스탠스보다 경기 침체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할 때가 하락률이 더 컸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시장이 최근에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8%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이 0.4% 예상이었는데 네. 8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네요. 네, 그렇죠. 예. 이거는 미리 좀 꺾였었기 때문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선행 지수 보면은 신규 주문을 보는 우리나라 시장, 대한민국 시장의 추세를 미리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었음을 이제 가능성이 시사를 했고, 이제 컨퍼런스 보도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위축됐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감지된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들은 연준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상황대로 네. 약간의 침체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연율 443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 471만 건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꺾이고 있고 중간 판매 가격도 1.1%가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주거비에 영향을 줄 만한 이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이었다. 결국에는 연준의 의도대로 약간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주택 가격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제 월세는 집주인들만 정신 차리면 되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꺾였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는 필연적인 거고요. 네. 당장 임대료가 꺾이진 않더라도 다음 CPI를 볼 때는 어차피 이제 내년에 꺾여질 운명이기 때문에 쉘터에 대한 부분 시각은 이렇게 좀 가질 가능성이 높다. 운명 너무 네. 좋은 단어입니다. 네. 운명 꺾일 운명. 네. CPI가 떨어질 운명. 네. 운명을 좀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오를 운명. 오늘 굉장히 임팩트 있는 단어를 주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블러드 총재의 발언도 있었지만 수잔 콜레스 볼스턴 연은 총재도 75bp 금리 인상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왜 이래요, 했습니다. 저기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누님. 대한 부분들은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그 좀 매파적인지 혹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패드 피봇을 기대할 만한 블레너드 연은 부의장 부의장도 가장 이제 금융시장 안정이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FOMC 의사록은 이번 주 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였는데 이번 달 FOMC 의사록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일관된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던 연준 인사들의 약간의 균열된 흐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약간의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주간 일정에서 진짜 자세하게 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 그린이죠? 네네. 의사 록. 네.
수정 콜리스도 역시 투표권이 있죠, 이분도. 예, 맞습니다. 네. 예. 투표권 있는 분들. 투표권 예. 있는 분들은 다 매파적인. 그러니까 아니 동일해요 이렇게 다. 네. 아, 밀어놓고 투표 또 0.5로 하기만 해봐 진짜. 네. 아니야. 지금 0.5% 확률이 높게 지금 보고 있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시장의 가장 강력한 속도 조절에 대한 시그널이 가장 확실하겠죠.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수요일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중국이 노이즈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크게 빠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출연했을 때 뭐라고 했죠? 주말 사이에 보건당국에서 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급증했어요. 예, 광주에서 주말에 1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아유. 5일간 바인구 전체 락다운,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뭐 바이두, 리오토 대부분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ADR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가면서 확산세에 있고 글로벌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미국 시장의 저점을 확인했을 때가 사실 뭐 상해나 일부 락다운들이 크게 번졌을 때에 더 미국 시장도 연동해서 빠졌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매수 수급들이 또 일시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구간이기도 했고요. 그게 오늘 홍콩 시장이 굉장히 반영률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식 카지노 다 급락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본토에서 이제 그 카지노 네. 관련돼서 여행을 이제 마카오 쪽에 이동할까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간다면은 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지금 줄여주는 부분들이나 뭐 앞으로 도시 전체 봉쇄 규제 가능성 없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반감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10월 실물 경제 지표 부진도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LPR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됐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MLF 금리가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MLF 금리가 동결이 되면 후행적으로 LPR 금리는 항상 동결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물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중국이 또 뭐가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과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락다운 가능성과 또 부동산 관련된 이제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확실히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반감이 됐고요. 다만 우리가 좀 그래 달리 생각해야 될 거는 지역 전면 봉쇄가 아닌 고위험 지역 위주 봉쇄로 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위험 지역은 제로 코로나 완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락다운 같은 전면 재봉쇄는 아직까지는 네. 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지금 보면 지금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그래도 오늘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국 이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지 메모리.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양지 메모리부터 낸드 플래시 구매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들한테 좋은 거.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공급 받을 거라고 그쵸? 했고요. 이제 대만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지 메모리를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과거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화웨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 같은 경우 공공기관 혹은 이제 미국 업체들이 탑재를 못하게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망했죠. 네. 사실 이제 뭐 그러므로 해서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6강 구도죠. 예, 이제 디램 같은 경우 상강 구도로 이제 확정이 돼 있고 네. 낸드가 이익률이 낮은데 반해서 이제 아예 그 생태계 자체를 좀 차단시키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총재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조 4천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어제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단 한국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호재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일부 뭐 하이닉스에게는 호재긴 하지만 이제
분명히 파급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오늘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달러 강세가 되면서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죠. 네. 참 중국 때문에 뚫리는 게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시장에도 오늘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이제 당연히 그 관련 기업들에게도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주간 일정 한번 일정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분은 월요일날 안 나시면 일정 안 하실까요? 화요일 날 혹시 나오면은 네. 일정 안 합니까? 화요일에도 일정 해드릴까요? 할 겁니까? 설마 금요일에 나오면 안 네. 하시겠죠? 차주 일정. 차주 일정.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LPR 금리는 이미 결정이 됐고 네. 국채 입찰이 오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채 입찰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달리 또 환율하고 또 연관이 돼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국채 매각을 했죠. 그래서 네. 이로 인해서 혹시 시용 경색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경색 우려를 감안해서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했죠. 예전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지만 그 이제 시용 관련된 사항들 내에서는 그 무난하게 넘길 것 같고 수요일에 내구재 주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동차 소비 회복 등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긴축적인 스탠스하고도 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또 잘 나온다. 지난주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경계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압력 둔화는 소비 심리 개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내구적 소비 지수 양호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은 또 소비를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내구재 소비가 좀 있는다면 이게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 확정치는 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목요일에 보시면 독일의 이포 기업 환경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부진한 흐름이겠죠. 유럽이 좋지 않기 계속 안 때문에.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번 달 이후부터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네. 동행 지표인 산업 생산이 생각보다 견조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 불안으로 겨울이 지나면 만약 해소 국면이 이제 있다면 뭐 해소 국면이 진입할지가 좀 관건인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생각보다 유럽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싸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 자체는 유럽 시장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에서는 네. 엔화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쁘지 않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증시가 나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이건 그래요? 기술주 그리고 뭐 중국 리스크라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IB에서 보는 입장은 중국이 안 좋아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요?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원화 약세 요인을 항상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단 위안화 약세 부분이 바로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금통위 통화 결정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몇 프로 올릴까요? 지금 3.5% 그러니까 0.5%를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한다면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원화 강세 현상도 일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0.25 가능성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3.5%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0.5%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또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장이 일단 이걸 반영하는 순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이게 또 달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 자금 유출만 일부 좀 막아준다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경기처럼 그러니까 일본 환율을 보고 일본 증시가 선방을 해주는 것처럼 다른 개념에서도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뭐
아시아 시장 전체 혹은 한국 시장이 이제 급격한 하락이 온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상 일단은 뉴스가 몇 가지 남았는데요. 네네. 뭐 하시면 좋겠어? 테슬라이죠. 테슬라. 네. 나 미치겠어 진짜. 네. 테슬라. 네. 일단 좀 테슬라는 항상 뭐 다른 분들께서 이제 워낙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해줘요, 예. 이제 호미등 오작동 등 이제 32만 대 리콜 조치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콜 관련돼서는 테슬라에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추세에 영향을 미쳤진 않습니다. 네. 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IB 쪽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추가 지분 매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터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감원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요.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일단 단기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들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변동에 대한 뭐 추측 혹은 중국 시장에서의 월간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분기에서는 BYD가 굉장히 또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중국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선방을 해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TSMC가 이제 테슬라 FSD 칩 관련된 수요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는데 네. TSMC가 7대 고객사에 이제 그 테슬라가 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TSMC의 지분 매수를 5조 4천억 정도 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테슬라랑 또 연관돼서도 이 부분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상반기에는 비트코인이 또 주가 상승을 좀 제약시켰던 요인이 있었지만 이제 반기에 넘어가면서 그래도 자체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주가 상승이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 지금은 어떤 일론 머스크의 그런 뭐 돌출 행동 때문에 혹은 이제 지금 트위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한 하락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나 다른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좀 무시하고라도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 돌발 이슈만 없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부 소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든가 중국에서의 뭐 그런 사업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월간 데이터가 나오는 네. 다음 달 시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죠. 일단 참. 뭐 지금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을 보시면 그 배당 관련된 수익 증가가 되는 리츠나 일부 기업들이 큰 폭의 또 상승이 있었거든요. 뭐 평균 배당 수익의 8.5% 내외 정도로 예상한다고 해서 지난 5년 평균 5에서 6% 이상을 이제 지금 배당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좀 가능하다 해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꾸 어떤 대안을 찾아가고 어떤 주도주가 쉬어갈 때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P 500 중에서의 그런 전체 비중에서 7%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애플의 추가적인 뭐 악재 요인이나 혹은 다른 부분이 제한적이라면 지금 이미 그 4분기에 그 생산 차질로 인한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지수 자체에도 이런 악재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어차피 지난주 후반은 저는 이제 조정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주 초반까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주 후반에 달러화가 약세로 진입을 하는지 네. 그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가 오히려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반에 네, 달러 약세와 네. 주가 강세. 네, 그냥 일단은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주 주가 초반에 강세라고. 좀 빠지더라도 네. 그래도 주 후반까지 좀 보자. 일단 알겠습니다. 휴장이 있고 제 시간이 짧긴 하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외하고라도 네. 수요일 한번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수요일 좀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면서 네. 우리 또 정홍선님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